안녕하십니까. 아시아 아시아 투데이 여론 돌직구 배종찬입니다. 정말 너무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새 정부의 출범, 그리고 인사청문회, 지방선거까지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는 수많은 현안들, 아시아 투데이 배종찬의 여론 돌직구와 함께 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현안이 많다고요? 고민스럽다고요? 그렇다면 아시아 투데이 여론 돌직구 배종찬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정말 너무 많은 현안들 와르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죠. 바로 0시입니다. 0시에 이 국군 통수권을 넘겨받아서 이제는 명실상부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시대가 열렸습니다. 정말 윤석열 정부 기대하는 바도 상당히 많고요.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정말 수많은 난제들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 이젠 지지율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취임식을 하기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들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시아투데이가 여러분들 덕분에 드디어 1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구독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 안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죠. 20만, 30만, 40만, 50만, 60만, 70만. 네, 계속해서 뜨거운 관심을 모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다 가족이니까요. 구독해 주십시오. 구독 좀 링크 전달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 안 드려도 바로 이제 늘고 있습니다. 계속 느네요. 네. 자, 10만 몇백 명대였는데 이제는 10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요, 알아서 가족이니까 I love 트럼프 슈퍼맨, 또 우리 동탄에서 북경 반점을 하고 계시죠. 정말 그 짜장면 저 먹으러 갈 겁니다. 언젠가는 갑니다. 동탄으로 갑니다. 한때 제가 평택으로 잘못 알아가지고 큰일 날 뻔했죠. 자,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수행 전망, 이제 지지율이 됩니다. 그래도 취임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조사 결과를 보시면 그래도 긍정이 또 스물스물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워낙 대결 구도가 돼 있죠.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선 결과의 여파가 그대로 지금 지속이 되고 있죠. 지금 지방선거를 보시더라도 이게 대선 2라운드, 대선 연장전 끊임없이 대선이 안 끝났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선 후보도 출마하죠.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도 출마하죠. 지금 이번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들 보십시오. 저도 대선 경선이든 뭐든 참석한 사람이 몇 명, 참가를 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전직 대표가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대선 후보들이에요. 대선급이에요. 아니, 경기도의 김동연 전 부총리도 대선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대선 안 끝나고 계속 됐는데, 자, 국정수행 기대감 한번 보겠습니다. 국정수행 기대감.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기대감을 안고서 이제부터는 이게 사실상 지지율입니다. 지지율을 더 끌어올려서 60% 이상 만들어내야죠. 그래야 더 탄력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다. 왜? 취임식은 했지만 이제 여소야대다.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끈끈이 법안을 제출해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딱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건 통과될지 안 될지 젖될지 참 여러 가지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떻게든 국민 여론을 끌어올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뭡니까? 뭐죠? 바로 국민 여론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여론을 계속해서 끌어올려야만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 자,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에 기대하는 과제가 뭔지 여론조사가 실시가 됐죠. 네, 그 여론조사 우리 남 PD님이 찾아주시는 동안, 자, 어떤 국정수행 과제, 국정 목표, YTN에서도 방송이 됐습니다만 그 내용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담겨야 되는, 취임사에 담겨야 되는 그 내용들, 또 우리 취임사 내용도 다 들으셨겠지만은 과연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었으면 하는
여론조사도 있었거든요. 바로 그게 국정 또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정 철학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내용, 자, 어떤 부분들이 가장 윤석열 정부에게 기대되는 결과일지, 여론조사일지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실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것은 바로 공정입니다. 어떻게든 공정이 가장 중요한 윤석열 정부의 과제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선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이 헌법 정신 또 공정 상식 아닙니까? 헌공상이에요. 헌공상, 헌법 정신, 공정 상식. 오죽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이 선거 유세 때마다 그리고 틈이 날 때마다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헌법 정신, 공정 상식, 헌공상입니다. 바로 그냥 끊임없이 이야기했죠. 어퍼컷 하면서도 저는 헌법 정신입니다. 공정입니다. 상식입니다. 뭐 별거 있습니까? 국정 운영은 헌법 정신이죠. 네, 공정입니다. 네, 상식이에요. 상식. 네, 하도 상식을 강조하다 보니까 네, 방문객이라는 출판사가 또 상식으로 유명하거든요. 취업하는 사람들이 많이들 보는 책이 방문각인데 이거 또 꺼내서 또 봐야 되나? 상식 좀 능력을 좀 올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은 끊임없이 상식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진보다 보수다 이런 거 다 떠나서 이념이 밥 먹여주냐 이거예요. 뭐 이념을 뭐 나는 보수다 나는 진보다 정작 우리가 뭐 이념 이야기 해보지만 그 이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도 잘 없어. 그냥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니까 진보, 국민의힘 지지하니까 보수, 북한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고 또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 된다.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보수, 북한과 평화를 또 서로 도모해야 된다. 또 도보다리 그 무슨 다리 있잖아요. 판문점에. 그래서 서로 만나야 된다. 이렇게 된다. 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바로 공정입니다. 공정이고 그 다음이 소통이고요. 또 화합이고 정의다. 이게 참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실천이 것이고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정, 소통, 화합.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문재인 대통령 인수위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했을 때 국회에서 취임 연설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근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남북관계도 2018년 한때는 잘하고 또 여러 가지 시도도 하고 개혁도 해보려고 했지만 소득주도 성장도 막혔죠. 부동산도 막혔죠. 남북관계도 지금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도발을 하는 상태죠. 그러니까 뭐냐. 더 중요한 것은 100마디 말보다도 실천 그리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진영 내에서 탁현민 의전비서관, 전 의전비서관이죠. 만날 잘한다, 기획을 잘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소통이에요. 아무리 번지르르 하면 뭐합니까? 번지르르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대로 야당과도 소통을 하고 국민과도 소통을 하고 그래야 서로 이게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될 일도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수행해야 될 국정 과제가 뭐냐. 이전에 이 조사가 어디서 실시한 조사냐면 바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두고 이 조사가 이제 실시가 된 것이 이 리얼미터에서 실시된 조사입니다. 윤 당선인의 국정수행 전망도 긍정이 56.3%로 어제 발표된 내용이죠. 56.3%. 그러니까 취임식이 가까우면서는 국정수행 기대감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 기대감을 더 잘 살려나가는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과제라고 그러겠죠. 그동안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이번 리얼미터와 이투데이 조사 결과를 보면 청와대 집무실을 왜 옮기느냐. 그런데 또 무슨 일을 잘했느냐. 잘한 일을 꼽으라고 했더니 청와대
집무실 이전은 잘한 일이다. 이렇게 또 응답 결과가 나온 것이거든요. 정책 현안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 잘한 일이다라는 평가가 잘못한 일이라는 것보다는 더 높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런 시도도 굉장히 극적으로 또 과감하게 또 의사결정,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얼마나 이제 앞으로 국방부 청사가 이제 뭐 용화대가 될지, 용산 청와대니까 용화대다 뭐 이렇게 부르고, 이제 심지어는 드래곤 하우스니까 이제는 블루 하우스가 아니야, 그죠? 드래곤 하우스니까 BH가 아니라 DH다. 어떤 이름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요. 엄지척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일 중에 과연 뭘 해야 되느냐. 적폐청산해야 된다. 또 검찰 개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동안 정말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뭐 적폐청산이다. 나라가 두동강이 났죠. 그 다음에 또 검찰 개혁이다. 이게 또 나라가 두동강이 났어.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그냥 차분하게 우리가 질서 정연하게 또 서로 중재할 건 중재해가면서 절충할 건 절충. 그렇잖아요. 아무리 싸우다가도 우리가 서로 그냥 냉랭한 냉기류가 흐르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도 뭔가 우리가 일을 해낸다라는 것은 서로 그냥 등 돌리고, 그래? 난 몰라. 그래? 나도 몰라. 이래서는 어떻게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더불어민주당도 다수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만 하면 안 돼요. 국민들이 심판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협조를 구할 게 있으면 또 협조를 구해가면서 또 서로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2030 젊은 세대들, 그리고 60대 이상의 선배 세대들, 그분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느냐, 무엇이 답이냐,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정부가 돼야 된다.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 뭐 연애하면 그러잖아요. 오늘부터 1일이야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윤석열 시대의 1일입니다. 정말 앞으로 5년간, 앞으로 2000 몇 년입니까? 2027년이 되겠죠. 2027년 5월 9일까지가, 3월 9일까지가 윤석열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어떻게든 국민을 위해서 경제도 성장시키고 또 검찰도 제대로 제자리에 갖다 놓고, 이런 일들을 또 남북관계도 정상적으로, 그냥 정말 우리가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이 뭐냐, 그동안 뭐 퍼주기다, 왜 북한에 대해서는 끽소리도 못하느냐라는 그런 좀 계속해서 국민 여론과 엇갈리는 형태가 아니라 여론을 담아가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한국갤럽인가요? 어디서 조사한 거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아쉬웠던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들을 하면 대부분 그럴 거예요. 아쉬웠던 것 중에서 특별히 더 아쉬웠던 것이 바로 부동산이야. 부동산 수도 없이 정책을 발표했죠. 임대차 3법도 통과가 됐죠. 종합부동산세까지 더 세율을 올렸죠. 그런데 뭐 해결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는 정말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시장의 기능을 극대화시켜서 이른바 집값이 뭐 급속도로 올라가거나 급속도로 내려가거나 이런 것 없이 정말 집을, 내 거주지를,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회를 열어주고, 또 집이 여러 채인 사람들은 그걸로 지나치게 큰 수익을 못 올리도록 또 통제할 수 있는 장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워낙 또 집값이 별로 비싸지도 않은데 무턱대고 세금만 많은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얼마나 억울해요. 아니 30년 전에 강남에 집 한 채 샀는데 서울에는 지금 막 강남뿐만이 아니에요. 마포, 용산, 성동, 노원, 또 강북, 뭐 도봉 다 비싸. 다 그냥 억도 아니야. 10억 이상이야. 아이고 머니나 애그머니나 정말 이 부동산 때문에 잠 못 드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빚 끌어다가 샀더니 지금 뭡니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미쳐버리는 거죠. 증시도 지금 주식시장도 엉망진창이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민간에서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도 하고 좀 일자리도 만들고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그런 윤석열 정부의 새 길이 열리기를 또 기원하고, 또 우리가 역대 대통령 보면 다들 이제 뭐 여다, 야다, 또 진보다, 보수다, 진영 간에 이러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해서 잘할 수 있는 대통령, 또 국민을 위해서 성공할 수 있는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 애독자,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께서도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시대, 용산에서 열리거든요. 얼만큼이나 국민들하고 잘 소통되게. 자, 우리 국정 수행 지지율도 나오지만 이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예전에 CF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남편은 여자하기 나름이야.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제가 이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야. 그러니까 우리, 남 PD의 눈이 반짝반짝 거리네요. 요새 좀 봄도 됐는데, 좀 데이트 좀 하고 싶다. 연애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샘솟는 것 같은데, 네. 어디 가서 연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데이트를 좀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빨리 좀 여친이 안 생기는 것 같은데, 우리 애독자분들께서도, 아시아 투데이 유튜브 방송에 남PD 이렇든 저렇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또 생각하시지 말고, 바로 최진실이죠. 고 최진실. 정말 이 말씀 드리려니까 요즘에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강수연, 지금 최진실도 안타깝게 극단적 선택을 했었는데, 극단적 선택은 아니지만 제가 정말 좋아했던 바로 그 배우, 시바지라는 영화로, 네, 발음 잘하셔야 됩니다. 시바지라는 영화로 베니스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을 했던, 정말 제가 좋아하는 아재 개그죠. 그 아재 개그의 바로 처음 원조입니다. 아재 바라 아재. 바로 아재가 3번 등장해요. 아재 바라 아재. 바로 그 영화의 여주인공, 여주. 정말 강수연. 이게 여성분들 중에서 이렇게 이 머리를 빡빡이를 냈을 때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을까? 말 그대로 정말 청춘 스케치라는 영화도 있었죠. 정말 강수연 보고 싶어. 누나. 지금 한 구독자분께서 배 소장의 누나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네, 참 해도 너무 아쉽니다. 자, 강수연, 네, 월드스타 했는데 명복을 빕니다. 저 하늘에 또 스타 별이 되기를 또 기원을 드려봅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조건 뭡니까? 네, 소통도 잘해야 되고요. 또 협치도 잘해야 되고, 또 통합도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자, 지금 어제 여러분들 이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여러분들, 한동훈 후보자, 내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다, 좋다, 나쁘다, 정말 일을 잘할 사람이다, 어떻다, 여러분들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정말 난리가 났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를 놓고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말 맹폭격을 퍼부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뭐가 잘못이 있느냐, 그것이 당장 입시에 딸의 리포터가 됐든 논문이 됐든 입시에 활용한 것도 아닌데, 활용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서 마치 아이비리그에 가기 위한 꼼수다. 만약에 이제 법무부 장관 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꼼수가 되고 비판을 받아 마땅하겠죠. 근데 국제학교 다닌다는데 이런저런 활동을 안 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완전 정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뭘 하든 간에 다 못마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그게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것이고, 다른 누군가의 이익을 또 훼손한 것이다. 그러면 또 비판을 받을, 그런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아는 거잖아요. 정치인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들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
구독자 여러분들, 애청자 여러분들은 한동훈 후보자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요? 자, 제가 주변에 이렇게 쭉 취재를 해보니까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또 국민의힘이나 또 보수 쪽에서는 뭐 팬들이 많아요. 현대고등학교의 전설이다, 멋있다, 헤어스타일이 좋다, 뭐 안경테가 빛난다, 뭐 차기 대통령감이다, 뭐 날씬하다, 뱃살이 없다, 배 소장하고 다르다, 배 소장은 뱃살도 있다, 뭐 배 소장의 헤어스타일도 멋있는데 한동훈이 더 멋있다. 너무 그러시지 말고요. 자, 정말 멋있는 헤어스타일은 저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들을 바로 한눈에 시선을 끌어당긴 바로 그 헤어스타일은 저밖에 없으니까 잔디 인형 우리 배종찬 소장 접니다. 한동훈 딸의 사진까지. 누굴 닮았나요? 이런 거 우리 남편님 자꾸 공개하고 이러면 한동훈 후보자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니까 자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실제 그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를 자꾸 뭐 가족들의 딸의 신상을 이렇게 막 뒤집어 깔 건 아닌 거죠. 뭔가 의혹이 있다면 그 의혹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검증하면 되는 것인데, 근데 제가 참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한동훈 딸의 사진이 맞다면 상당히 그 미모도 한 미모를 하네요. 우리 남 PD가 다른 사진은 안 올리면서 여성들의 사진을 계속 올리는데 좀 자제를 해주시고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도 자꾸 좀 여성 사진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도 있으신 것 같은데 자제를 해주시고. 자, 여러분들은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바로 그 방송 아시아투데이 배종찬의 여론돌직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제 청문회 어떻게 보셨는지, 한동훈 후보자 적격이다, 부적격이다, 적격이다, 부적격이다. 여러분들 의견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지난주에 한동훈 후보자와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 관심이 상당히 뜨겁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지금 임명도 안 되고 있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과 관련해서는 이야기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일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차라리 인준 표결을 해서 부결을 시킨다든지 또는 가결을 시키든지 표결을 하면은 뭔가 그 다음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또 다른 총리 후보자를 지명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인준을 받기 위한 시도를 하면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극과 극이죠. 서로 간에 강대강 대치 국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부적격이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총리 없이 정부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 그러면 아예 추경호 부총리를 임명을 해서, 이건 김부겸 총리가 제청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임명이 되면 대통령에서 임명을 해서 그냥 추경호 부총리 권한 대행을 가겠다. 그리고 장관 임명이 안 되면 차관으로 가겠다. 지금 차관 인사도 어제 속보로 다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신범철 전 외교부 정책기획관이 있었는데 이분이 국방부 차관이 됐어요. 이게 잘 나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나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가는 한호섭 실장도 제가 여러 번 만난 적이 있는데 21세기의 장자방이다. 그 다음에 보수의 제갈량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한호섭.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한시가 많네. 지금 총리 후보자는 한덕수. 그 다음에 또 이 한동훈, 그리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한호섭. 자, 한호섭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요? 한호섭, 한호섭.
아니 한호섭 모습 지금 그렇게 여성의 사진을 보여줄 때는 아주 그냥 손끝이 예리했던 우리 한오섭이라니까요. 한오섭. 네, 남자는 신경을 안 써요. 뭐 하든 말든 이미지를 누르면 구글에서 이미지를 누르면 될 텐데, 네, 지금 여성 사진을 이렇게 자료로 보내 지금 다 나왔잖아요. 지금 나왔는데 자꾸 헤매. 그렇죠. 다 나왔잖아요. 조금 전에. 그죠? 한호섭 다 나왔는데 그게 밑에 있잖아요. 밑에. 네. 정말 답답할 노릇이네요. 지금 남자와 관련된 사진은 계속 손을 떨면서 제대로 보이지를 못하고 있는 우리 안타까운 남편님. 빨리 데이트를 하려니까. 네, 지금 한호섭 지금 많습니다. 한덕수, 한동훈, 네, 한호섭까지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한호섭 국정상황실장까지 자 이분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아주 중차대한 역할을 할 사람들인데 한호수 총리 후보자는 지금 인준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과연 인준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정호영 후보자나 또 몇 명 정도 뭐 한동훈 후보자는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포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최측근인데다가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 검찰 법무부를 정말 제대로 정상화해 놓겠다. 그게 뭐 계속해서 주장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자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후보자 없는 윤석열 정부 좀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한동훈 후보자입니다. 어제 정말 청문회 할 때도 그 답변하는 거 보십시오. 뭐 이게 그 답변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어느 질문에도 굴하지 않고 이건 이겁니다. 저건 저겁니다. 말하고 특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본인이 수사한 거 그럼 수사를 하지 말란 말입니까? 언뜻 이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이었나요? 2021년이었죠. 2020년이었나요? 2020년이었겠죠. 2020년, 네, 2020년입니다. 10월 22일, 날짜까지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국정감사장에서 정말 표효를 냈죠. 바로 저는 2020년 10월 22일 국정감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그때 그 국정감사를 하고 나온 다음에 제가 바로 예상했죠. 저 사람은 대통령으로 간다. 대통령 도전한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때 나왔던 유행어가 정말 들어보시면 똑같습니다. 자,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부하가 아닙니다. 부하가 아니에요. 전 부하가 아니라니까요. 네, 여러분들 녹취 내용 같지만 제 목소리였는데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네, 주변에서는 남 PD가 안 받쳐주네요. 좀 리액션을 해주고 똑같다. 너무 같아요. 이렇게 좀 해줘야 방송을 하는 제가 또 신날 수도 있는데 약간 질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한동훈 후보자도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 그랬더니 제가 관여한 거 아닙니다.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좀 외치는 스타일은 아니고 한동훈 후보자의 목소리는 굉장히 차분합니다. 제가 관여하지 않은 일을 제가 사과를 하거나 검찰 전체 조직에 폄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막 흥분해서 질문을 해도 시종일관 차분해. 네, 이른바 서울 압구정에 위치를 하고 있죠. 현대고등학교의 전설 레전드. 네, 왜 레전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워낙 잘했다고 하니까 선후배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천재다. 네. 자, 현대고등학교. 현대고등학교 때 사진이 나왔네. 네. 자, 현대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 때 사진 있네요. 한동훈 후보자의 고등학교 당시의 사진. 지금과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네. 한자를 한번 볼까요? 한동훈 후보자.
한동훈 후보자 이름의 한자를 보면은 이 동쪽 동이네요. 한국 할 때 한, 동쪽 동. 네, 마지막 한자는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자꾸만 모르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데 아는데 여러분들이 좀 찾아봐야지. 이게 옥편 있잖아요. 이런 날 좀 옥편 찾아서 한동훈 후보자. 네, 한국 할 때 한자, 동쪽 동. 네, 이스트네요. 네, 우리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장소도 동여의도입니다. 네, 이런 또 공통점이 있네요. 자, 한동훈 후보자, 한덕수 후보자 과연 어떻게 될지. 자, 근데 인사 논란이 지금 지방선거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또 전망도 있고 빨리 뭔가 좀 처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사실상 지금 정부가 제대로 출범도 못해요. 자, 총리도 없죠. 정말 이 김응룡 감독이 동렬이도 없고 또 뭡니까? 또 있었죠. 이종범. 네. 자, 이럴 때 좀 빨리빨리 도와주는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모습은 못 보십니다만 이종범, 종범이도 없고 동렬이도 없어요 하는 것처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동훈이도 없고 비슷하지가 않네요. 자, 총리도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우리 또 민생 현안들 많거든요. 추경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 인사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처리가 돼야 될지. 자,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과연 어떻게 매듭 지어야 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국회 표결에는 들어가야죠. 그래야 뭐 인준이 되든지 자꾸만 이걸 더불어민주당에서 미뤄서도 또 더불어민주당도 후폭풍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책임. 왜 국회에서 빨리 표결을 붙이지 왜 안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인준 안 되면 총리 비우고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상당히 대결 강대강의 대치 국면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과연 어떻게 결정돼야 될지 또 정리돼야 될 후보자는 누구일까요? 지금 정리돼야 될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또 국민 여론으로 보면은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인물들 과연 그 인물들 과연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될지 여러분들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첫날 1일입니다. 오늘이 바로 1일이고요. 그리고 인사청문은 일단 마무리는 됐습니다만 지금 뭐 장관도 임명이 안 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그냥 차관으로 끌고 가겠다. 차관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든 서로 중재하고 또 손을 모아야 되죠. 두 손을 모아서 또 여든 야든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아니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 이 추경 예산 손실보상 안 할 겁니까? 빨리 이것도 통과해야 돼요.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을 위한 정부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윤석열 정부도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이 돼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0일, 딱 20일 남았습니다. 6일 지방선거로 가봅니다. 6일 지방선거. 자, 이재명 대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게 우리 시간을 통해서 6일 지방선거는 대선 2라운드다, 대선 연장전이다, 미니 대선이다, 끝도 없이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이재명 고문이 등장했습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 자리를 비운 인천 계양을에 등장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의 등장. 정말 일각에서는 많은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대선 패배에 대한 승복도 없이 아니 임기 시작하는 거의 전날, 전전날 거의 임기 시작할 그 무렵에 짜잔 하고 등장해가지고
이 새 정부 출범에 상당한 부담을 주느냐, 이런 또 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아니고 이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강세, 그래서 출마만 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게 말이나 되냐? 말도 안 된다. 이건 계속 수사 들어가니까 성남 지금 FC 수사도 있죠. 또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법카 의혹 수사도 지금 경기도청에 있죠. 그러니까 이 수많은 수사 대장동까지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 고문이 자기 방어, 이른바 방탄이 필요했던 거 아니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국민들이, 우리 MZ세대가 원하는 건 방탄소년이지, 방탄소년단이지 방탄국회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방탄국회의원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재명 고문이나 민주당에서는 불가피했다, 전쟁이다, 지방선거 전쟁이다, 이겨야 된다. 자, 이게야만 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재명 고문도 어쩔 수 없다, 나와라. 그래서 전략공천을 했다고 또 명분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얼마나 국민들이 이해를 해줄지. 자, 우리 구독자분들, 청취자분들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등장. 자, 지금 3월 9일이 대선이니까 지금 3월, 4월, 자, 거의 뭐 2달여 만에 등장을 한 겁니다. 예, 만 2달 만에 등장을 한 거예요. 역대 이런 일은 없었죠. 그래도 대선 후보라 그러면 92년 대선에서 패배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영국에 한참 갔다가 몇 년이 흐르고 나서야 다시 와서 또 당을 만들고 대통령 선거에 나갔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있는 겁니다.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가면 갈수록 대선 후보들의 이 충전 또는 휴식 또는 승복, 이런 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재명의 등장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고문이 인천 계양을에 등장을 했지만 뭐 많이 비판을 받습니다. 아니, 왜 시장도 했던 성남에 등장을 하지 않느냐? 성남 재보궐선거 성남 분당갑에 나가면 되지 않냐? 그게 나가서 대장동도 해명하고 또 안철수 전 위원장이랑 보기 좋게 한판 붙으면 되는데 왜 굳이 인천 계양을이냐? 왜? 지금 성남 분당갑은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당선인이 10% 이상 이겼던 곳이고, 안철수 후보의 그 유명한 바이러스 있지 않습니까? V3. 바로 이제 안랩 회사가 있는 지역도 바로 분당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전 위원장이 분당갑에 출마하면 참 현실적으로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 계양을에 거기를 베이스 캠프로 해서 경기도와 인천과 경기도 또 여차지 가면 서울까지 좀 경쟁 범위 내에, 이 영향력 범위 내에 넣겠다. 그래서 어떻게든 전국적으로 총괄 상임선대위원장까지 맡았. 아니, 2개월 전에 대선 후보가 바로 지방선거에서 총괄 선임 위원장까지 맡는,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까지 맡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윤 정부 출범 직전에 등장한 이재명 대 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윤석열 대결 구도가 되고 있는 바로 그 현장인데, MBS 여론조사, 과연 우리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사람 이야기를 할 때는 야, 성격 좋아야 돼. 야, 너 성격이 왜 그러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뭐 사람 일인 것이고, 지방선거는 성격이 중요합니다. 이 성격을 뭐라 그러냐? 바로 구도입니다. 국정 안정으로 보느냐, 정권 견제로 보느냐. 그러니까 여당의 힘이 실리느냐, 야당의 힘이 실리느냐, 여당이냐, 야당이냐, 야당이냐, 여당이냐. 자, MBS 조사입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을 물어봤는데요. 자, 그래프를 보시면, 자, 국정 안정이다. 뭐 지방선거가
자, 오늘 취임식을 한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한 20여일 지나면 실시되는 선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다가 자, 5월 첫째 줄 보시면 52% 그리고 새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다. 몇 퍼센트입니까? 39%. 그러니까 국정 안정이 더 높은 거죠. 국정 안정이 더 높다 보니까 이러다간 이번 지방선거 참패하겠는데 그 불안감, 그 위기감이 이재명 고문을 선거판으로 불러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계양을에서 계양산에 올라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또 민주당 지지층들을 향해서 자, 이 출사표를 쓰면서 이재명 후보가 위험한 정면 돌파를 하겠다. 그러니까 위험한 정면 돌파는 뭐냐? 아니, 지방선거 이겨야죠. 근데 계양을에서 당선되는 것만으로 이재명 후보가 부활할 수 있다. 이재명 고문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그러니까 어디를 이겨야 되느냐? 경기도와 인천을 이겨야 된다. 왜? 대선에서 경기도와 인천은 이재명 후보가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기게 하기 위해 수도권이 중요하니까 경기도와 인천 여기를 이기면 이재명 후보 부활할 수 있지만 만약에 경기도도 진다, 인천도 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8월 달에 전당대회인데 무슨 명분으로 전당대회를 나갑니까? 그냥 겨우 간신히 국회의원이 된 것 외에는 일단은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나갈 명분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만큼 더불어민주당도 그렇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진짜 이재명 후보로서도 이재명도 상당히 절박할 수밖에 없다. 경기도와 인천을 이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금 경기도의 판세를 한번 볼까요? 인천부터 볼까요? 자, 인천의 판세를 보면 네, 유정복 44.4%, 박남춘 38.3%입니다. 이 결과를 보면요. 거의 지금 뭐 오차 범위 정도의 수준이기만 합니다만 유정복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전 인천시장이죠. 수치상 앞서는 결과거든요. 이거 인천도 뺏기는 거야? 이 불안감이 인천 계양을로 이재명 고문을 불러낼 수밖에 없죠. 자, 이 연령대별로 보더라도 연령대별로 한번 보시면은 20대, 30대는 둘째치고 지금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50대 또 60대, 70대 이상이죠. 그러니까 5, 6, 70대는 유정복 그리고 20대, 30대는 팽팽하고 지금 박남춘 시장의 경우에는 이 조선일보와 TV조선의 결과를 보면 40대밖에 없어. 그래도 앞선다고 할 수 있는 연령대가 40대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위기인 겁니다. 그래도 50대에서 좀 팽팽해야 되고 20대, 30대에서는 좀 더 앞서야 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당에서도 뭐 이렇게 빨리 등판하는 것에 대해서 온갖 또 감언이설이 많고 비판이 또 쏟아지고 있고 또 혹평까지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재명 나가라! 이재명 나갈 수밖에 없다. 자, 이번에는 경기도를 보겠습니다. 경기도. 자, 경기도를 보더라도 지금 경기도지사도 박빙입니다. MBC 여론조사에서 자, 김동연 35.7%, 김은혜 36%, 0.3%포인트 차이. 사생이 거의 같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도 위태로워. 김동연 전 부총리, 김동연 후보는 이른바 명심인데 이재명의 명심. 지금 자, 국민의힘의 김은혜 후보인 경우에는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이 정말 이 지원군으로 와서 지원 사격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니까 청와대도 개방돼. 그러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이른바 윤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김은혜 후보의 경쟁력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고문이 이재명 후보가 지원 사격을 하자 이러면서
인천과 경기도의 지원 사격을 하기 위해서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정말 김동연 대 김은혜, 김은혜 대 김동연, 여기에다가 이재명, 안철수까지 등장을 했고요. 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는 관련된 인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관련된 인물이 경기도에는 지금 후보인 양김, 김동연, 김은혜, 그리고 또 분당에 출마하고 인천에 출마하는 안철수 대 이재명, 안철수, 이재명,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김동연 후보인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 마케팅, 이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마케팅까지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불꽃 튀는 대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경기도입니다. 자, 전체 이번 광역단체장 누가 출마를 했는지 많이들 궁금하시죠? 자, 지방 충청도는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자, 전체 후보자들 다시 한번 더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치열한 불꽃이 튀고 있는 어떤 지역을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눈여겨봐야 될지, 우리 애독자분들이 우리 아시아투데이 배종찬의 여론 돌직구, 자, 애청자분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지역구는 어디일까요? 앞서 이제 이번 지방선거의 핫플레이스, 선거 맛집, 자, 경기도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 주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뭐 인천도 소개를 해드렸죠. 자, 강원도입니다. 강원도는 이광재와 김진태. 아, 정말 2010년 강원지사 선거에 나가서 가까스로 당선이 됐던 이광재 후보, 과연 김진태라고 하는 정말 막강한 경쟁자를 맞붙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자, 충청도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충청도는 이른바 문심과 윤심의 싸움이다. 자, 문심은 누굽니까? 대통령 전 비서실장 노영민. 그리고 윤심은 자, 여러 지금 정당을 갈아타긴 했지만 김영환, 네, 충북지사 국민의힘 후보는 또 윤심이 되겠죠. 윤심.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결과. 지금 최근에 나온 결과를 보면 충북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겼던 지역이죠. 여기도 50% 이상 김영환 후보가 앞서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지금 보면은 자, 주목을 하는 것이 충북이 있고요. 또 충남 양성조 현 지사와 김태흠 중진 의원의 싸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는 전라남도가 재밌습니다. 전라남도 보시죠. 김영록 지사 대 이정현 전 대표입니다. 이정현 전 자유한국당 대표인가요? 자, 새누리당 대표인가요? 네, 이정현 전 대표와의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번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과연 이번 지방선거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기에 국민의힘 몇 곳을 가져갈까요? 국민의힘 몇 곳? 그럼 나머지는 더불어민주당이 되겠죠. 자, 국민의힘 17개 광역단체장 중에서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국민의힘이 과연 몇 곳? 그리고 그러면 뭐 더불어민주당은 자연히 몇 곳 나오니까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과연 몇 곳을 가져가게 될까요? 정말 이제 이번 지방선거 더 치열해졌습니다. 안철수, 이재명, 홍준표, 자, 부르는 이름마다 이광재, 양성조. 자, 양성조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후보죠. 그리고 현 지사이기도 합니다. 자, 양성조 지사의 경우도 뭡니까? 지금 양성조 지사도 지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를 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홍준표,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치열한 전쟁. 제주도는 오용훈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됐죠. 이제 국회의원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정말 곳곳에서 지금 광주, 대전, 부산, 대구를 잠깐 보여주실까요? 대구. 또 경북까지입니다. 경북은 이철우 대 임미애. 네, 정말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연 최종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자, 이 지방선거 여러분들 17개 광역단체 중 국민의힘이 몇 곳, 더불어민주당이 몇 곳을 가져갈까? 여러분들은 국민의힘 몇 곳이라고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자, 다른 시청자분들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정말 대선 2라운드, 대선 연장전, 미니 대선이라고 불리고 있는, 네. 자, 참고로 우리 남PD님께서 선거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시큰둥하네요. 네, 사진이 안 나오니까. 네, 지금 하여튼 뭐 이번 지방선거 온갖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보여드리면 계양을에 김부선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도 있다. 예,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정말 대선 때 불거졌던 그 논란이, 네, 자, 이재명 저격수로 김부선, 진중권 교수가 농담하려 했는데 국힘이 선수쳐. 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방선거도 팽팽한 대결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의힘이 몇 곳, 더불어민주당이 몇 곳이 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어제 한동훈 후보자의 이 청문회 생중계 관계로 여러분들과 오늘 만나게 됐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언제나 여러분들을 위한 방송, 자, 실망 없는 방송, 네, 만족이 극대화되는 바로 그 방송 아시아투데이 배종찬의 여론돌직구 오늘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윤석열 정부 약 일주일 이후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됐을지, 지방선거는 얼마나 더 치열해졌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5월 다음 주입니다. 5월 16일 돌아옵니다. 네, 5월 16일 계산을 잘했죠. 네, 자, 5월 16일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찬입니다.